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감기 몸살에 걸렸는지 목이 너무 따갑고 머리는 욱신욱신거리고 정말 온몸이 쑤시더군요. 정말 너무 서러웠습니다. 안 그래도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타지에서 아프니까 정말 너무 서럽더군요. 대학을 졸업하고 부푼 꿈을 안고 상경한 서울이었는데 현실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혼자서 자취하다 보니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몸이 많이 상했나 봅니다. 최근에는 일을 너무 많이 하기도 했고요. 자취방에서 혼자 덩그라니 제대로 몸도 못 움직이고 누워있는데 서러움에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똑똑 두드려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시켰던 죽인가 싶어 저는 힘겹게 몸을 이끌고 현관 쪽으로 갔죠. 이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을 보고 정말 머리가 백지장 마냥 새하얗게 물들 수밖에 없었죠. 몇 년간 뛰지 않던 심장이 다시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제 마음도 모르는지 정말 그린 듯한 아름다운 미소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휴, 너 또 안 챙겨 먹고 있었지?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제게 종이백 하나를 건네더군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챙겨왔어. 이거 먹어.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죠. 아직도 그 따뜻한 마음씨는 그대로더군요. 그뿐 아니라 저렇게 그린 듯한 아름다운 미소까지 이 녀석의 남편이 정말 한없이 부러웠죠.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죠. 내가 조금만 더 잘났더라도 이 녀석을 다른 남자에게 보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 녀석과 같이 보낸 첫사랑 때의 아련한 추억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꿈에 나오곤 했습니다. 꿈에서 깨면 제 이불이 정말 축축하게 젖어 있을 정도로 말이죠. 저는 아직도 이 녀석에게 남은 미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녀석은 그런 건 전혀 모르겠죠. 아마 지금 남편을 만나 저 같은 건 완전히 잊고 살았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녀석이 제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저를 유심히 쳐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너 어디 아파? 그녀가 걱정이 잔뜩 서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죠. 아프긴 내가 어디 아프다고 그래. 저 녀석에게만큼은 제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서울로 상경해서 이런 작은 반지하 자취방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비웃어도 아무 상관없지만 이 녀석만큼은 그런 부끄러운 저를 몰랐으면 하니까요. 아니, 너 지금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가만히 있어봐. 그 말을 하더니 녀석은 그 부드러운 손을 제 이마 위에 올리더군요. 뭐 하는 거야?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녀석의 손길에 제 심장이 정말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군요. 이건 정말 위험했습니다. 너 감기 걸렸네. 그 말을 하고 녀석은 제 너머로 있는 방 상태를 확인하더군요.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휴, 혼자 아픈 데서 독거노인처럼 이렇게 있던 거야? 비켜봐. 내가 밥 차려줄게. 저는 맹렬히 거절했죠. 녀석을 마음속에서 지우려고 얼마나 죽도록 노력했는데 이렇게 계속 같이 붙어 있다 보면 또 감정이 깊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녀석은 막무가내로 제 자취방에 들어왔죠. 어휴, 방에 이게 뭐냐? 무슨 독거노인도 아니고. 그렇게 녀석은 제게 잔소리를 했죠. 하지만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내내 제 방을 치워주더군요.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건 예전 그대로였죠. 넌 그냥 저기 누워있어. 내가 밥 차려줄 테니까. 괜찮다고 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듣지 않을 녀석이니 말입니다. 저는 잠자코 침대에서 누워 있었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녀석에게 저도 모르게 시선이 계속해서 갔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시선이 갔습니다. 이내 녀석이 요리가 다 됐다면서 제게 시선을 돌리는데 저는 급하게 고개를 돌렸죠. 엄청 조마조마했죠. 혹시 내가 녀석을 쳐다보고 있던 게 들킨 건 아닌지 해서 말입니다. 자, 차려줬으니까 먹어. 이내 녀석이 제게 상을 내왔습니다. 흰죽의 김치였죠. 분명히 반찬에 엄청 맛있는 거 많을 텐데. 불평하지 말고 그냥 먹어. 지금 너 많이 아프잖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픽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무슨 엄마같이 말했죠. 저는 잔말하지 않고 녀석이 차려준 흰죽과 김치를 먹기 시작했죠. 정말 맛있었습니다. 녀석은 제가 먹는 동안 이 자취방을 둘러보더군요. 그러다가 이내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니까 그렇게 아파서 골골대지. 혀를 끌끌 차며 말하더군요. 뭐 사실이긴 했습니다. 반지하 방이다 보니 곰팡이도 엄청 많이 피었고 그걸 흡입하다 보니 면역력에도 많이 안 좋았죠. 그런데 뭐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조금 열받더군요. 너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뭐 그런 말을 하냐라는 생각하고 있었지? 정말 정확히 전곡을 찔렸죠. 이내 녀석이 픽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그러면 건강도 많이 좋아질 거 아니야. 저는 멍하니 녀석을 쳐다봤죠. 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하고 말입니다. 지금 녀석은 결혼한 남편도 있고 같이 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 들어와서 같이 살라니요. 처음에는 장난이겠거니 했지만 녀석의 표정은 정말 너무나도 한없이 진지했죠. 너 진짜 이러다가 한 번에 훅 간다. 그냥 들어와서 살아. 저는 그에 거절했죠. 그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게다가 녀석의 남편이 알게 되면 무슨 소리를 할까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잔 녀석도 지기 싫어서 계속 제게 땡깡을 부렸지만 이내 제가 너무 완고하자 포기했는지 이내 말하더군요. 그래, 일단은 네 말대로 해줄게. 그 말을 끝으로 녀석은 제 자취방을 나갔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제 한시름 넘겼다 싶었죠. 정말 심장이 너무 미친 듯이 뛰어서 위험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자취방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체 뭐지 싶었죠. 도둑인가? 강도인가? 이 자취방에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띠리링 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정말 강도인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녀석은 상당히 의외였죠. 방금 전에 나갔던 그 녀석이었습니다. 야, 이거 먹어라. 제게 무언가 봉지 하나를 던져주더군요. 그 안에는 감기 몸살에 좋은 약들과 음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멍하니 쳐다봤죠. 녀석은 피식 웃더니 말하더군요. 그거 먹고 푹 자면 나아질 거야. 그 말을 남기고서는 밖으로 나가더군요. 정말 너무 고마운 녀석이었습니다. 저는 녀석이 줬던 약들을 먹고 한숨 푹 잤죠. 일어났더니 정말 귀신같이 몸이 괜찮아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안 그래도 오늘은 출근을 했어야 됐는데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업무도 제대로 못할 테니 말이죠. 저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제 회사는 바로 녀석의 남편이 하는 회사였죠. 꽤나 큰 회사였죠. 하지만 아무래도 IT 회사다 보니까 특성상 야근이 잦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도 앉아서 일을 하는데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괜찮아진 줄 알았던 몸이 다시 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나 하루 만에 다 회복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는 일에서 빠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이 회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요. 제가 빠지면 이 회사의 업무에 큰 지장이 갈 정도로 큰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픈 모습도 보일 수 없었죠. 저를 믿고 따라오는 팀원들이 제가 아파서 골골대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믿음도 안 갈 뿐더러 몸 관리를 못했다고 오히려 저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겠죠. 몸 관리도 프로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오늘 주어진 할당량을 무사히 끝냈습니다. 정말 하는 내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끝내니 엄청난 성취감이 몰려왔죠. 그렇게 며칠을 반복했습니다. 생각보다 할만하더군요. 몸이 적응해서 그런지 괜찮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을 하려는데 몸이 휘청거리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제 끝인가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저 앞에서 그 녀석이 저를 향해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신을 잃었죠. 그리고 저는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니 새하얀 천장이더군요. 옆을 보니 제 팔에 닌겔이 꽂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깼어? 얼마 지나지 않아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오더군요.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녀석이 걱정 잔뜩 서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싶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몸의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상태였는데 거기서 너무 무리한 스케줄을 하니까 과로로 쓰러진 거라고. 게다가 혈당도 엄청 떨어진 상태여서 위험할 뻔했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때 아내분께서 발견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거라고 하더군요. 아내라니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저는 선생님을 빤히 쳐다봤죠. 그러자 선생님이 저희 둘의 눈치를 보더니 아내분은 아니셨군요. 죄송합니다.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셔서 저도 모르게 실언을 했네요. 그래도 적절한 시기에 발견해서 닌겔 맞고 좀 쉬면 나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의사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나가셨죠. 선생님의 말이 사실이었죠. 정말 이 녀석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났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에 저는 녀석에게 꾸벅 감사 인사를 했죠. 그러자 녀석이 말하더군요. 감사 인사는 됐고 이제는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저는 그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녀석과 녀석의 남편이 같이 사는 집에 제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괜히 저 때문에 녀석과 녀석의 남편의 사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말이죠. 고집 그만 부려라. 너 그러다가 이렇게 병원에 실려왔잖아. 다음에 아무도 너 발견 못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도저히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녀석의 말이 사실이긴 했으니 말입니다. 만약 녀석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났을 테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반지하방에서 살다 보면 면역력을 더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이 생길게 뻔했죠. 거절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거절할 만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녀석이 씩 웃으며 말하더군요. 나왔다.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을 때 나오는 그 표정. 그냥 얌전히 따라와. 결국 저는 녀석의 고집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저는 다음날 녀석의 차에 올라타고서는 녀석의 집에 같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계신데 정말 내가 가도 돼? 그런 걸로 쪼잔하게 굴 양반 아니야. 무엇보다 지금은 출장 나가 있어. 출장 나가 있다고? 해외에 출장 나가서 아마 며칠 뒤에 들어올 거야. 그 이후로 저는 말을 꺼내지 못했죠. 그렇다는 말은 녀석과 저 단둘이서 한 집에 있다는 건데 정말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죠.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모르니까요.
저는 녀석을 바라봤죠. 정작 녀석은 별 생각 없는 듯 했습니다. 괜히 저 혼자만 오버하고 있는 듯 했죠. 이내 차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온갖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해 있더군요. 하긴 당연한 거였죠. 제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사시는 곳인데 말입니다. 이내 저희는 주차장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기 시작했죠. 녀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있으니 예전 생각이 나더군요. 옛날에 녀석의 본가에 갈 때도 이렇게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녀석은 별 생각 없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녀석을 힐끔 봤죠. 그런데 녀석도 어째서인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더군요. 녀석도 완전히 편하지만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편으로는 기뻤죠. 아직도 녀석에게 저는 남자였던 거니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한 점도 많았죠. 그런데도 왜 나를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지 말입니다. 아무리 지금은 아무 사이가 아니라지만 저희 둘은 엄연히 성인 남녀인데 말입니다. 이내 녀석의 집에 들어갔죠. 정말 넓었습니다. 너 편한 데서 자. 그러면 나는 먼저 들어간다. 이내 녀석은 저를 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게 맞았죠. 저는 소파에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말입니다. 아직 나한테 미련이라도 남아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자기 남편 회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직원이라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건가? 정말 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그런데 몸이 너무 피곤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 부엌에서 너무나도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더군요. 저는 그쪽을 힐끔 봤죠. 정말 군침 잔뜩 날 만한 진수성찬들이 차려지고 있었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회의라도 있나 싶었죠. 미팅을 여기서 할 때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짐을 주섬주섬 챙겨서 자리에서 일어섰죠. 대충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 쪽으로 가는데 부엌에서 음성이 들려오더군요. 어디가? 당연히 출근하지. 대충 차에 타서 빵 몇 조각이나 먹으며 허기를 달래려고 했죠. 처음에는 서러웠지만 어느덧 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녀석이 말하더군요. 이거 너 때문에 한 건데 먹고 가. 저는 멍하니 녀석을 쳐다봤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진수성찬을 했다니.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정말 열심히 한 거니까 먹고 가. 정말 녀석이 무슨 생각인지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말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자리에 앉았죠. 녀석을 봤습니다. 녀석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너는 안 먹어? 난 요리하면서 좀 주워 먹어서 배불러. 저는 주섬주섬 먹기 시작했죠.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밥그릇을 모두 비웠죠. 아침에 이렇게 든든하게 먹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이내 현관문을 열고 밖에 나서려는데 녀석이 그러더군요. 잘 다녀와. 녀석이 현관문 앞에 서서 말하는데 정말 기분이 상당히 오묘했습니다. 마치 부부가 된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택시를 타고 출근을 했죠. 원래는 출근하면서 오늘 업무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대략적인 계획을 짜는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더군요. 머릿속에는 온통 녀석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내가 녀석의 남편의 회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건가? 아니면 나한테 미련이라도 아직 남아있는 건가? 수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죠. 역시나 저는 그 중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출근을 했죠. 그런데 확실히 일의 능률이 다르긴 했습니다. 좋은 집에서 푹 쉬고 잘 먹으니까 회복력이 좋아서 그런지 확실히 출근을 해서 집중력이나 일의 능률이 정말 비약적으로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도 많이 처리하게 되었고 점점 회사에서 제 입지는 높아지기 시작했죠. 받는 연봉도 꽤나 올라가고 인생도 정말 탄탄대로였죠. 그런데 아무리 승진한다고 한들 제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충족되지 않는 감정이 남아있었죠. 제가 IT 쪽으로 진로를 잡게 된 것은 사실은 제가 직접 손으로 만든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엄청나게 긴 개발 시간이 소요되고 그동안 버틸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어야만 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저에게 무리였죠. 그래서 남의 회사에 들어와서 다른 게임을 만들어주면서 그 감정을 충족시키려고 했지만 역시나 그 허한 감정은 채워지지가 않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가 직접 손으로 만든 게임 회사를 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그걸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죠. 그야 이렇게 탄탄대로 예정되어 있는 인생에서 어긋나서 매우 험한 길을 간다는 거니까요. 분명 지금 회사를 계속해서 다닌다면 엄청나게 높은 연봉과 복지들을 누릴 수 있죠. 그걸 버리고 성공 확률이 희박한 게임 회사를 차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이 게임 회사에서 나가게 된다면 녀석을 볼 수 없을 게 분명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녀석이 저에게 지금 그렇게까지 잘해주는 이유는 제가 녀석의 남편의 회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 말을 하면 녀석과도 영영 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그건 참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정말 어떤 결정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집에서 녀석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녀석이 저를 힐끔 보더니 말하더군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어떻게 알았어? 저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숨겼거든요. 나름 안 들키기 위해서 표정 관리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녀석은 그런 저를 단번에 알아보더군요. 내가 너랑 같이 몇 년을 있었는데 그걸 모르겠냐? 한번 말해봐. 하지만 저는 말하는 걸 망설였죠. 이걸 말했다가는 녀석과 평생 볼 수 없을 테니 말이죠. 아니, 사실 단순히 그런 문제도 아니었죠. 제가 게임 회사를 차리게 된다면 녀석의 남편과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건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는 꼴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내 녀석이 말하더군요. 너 그 게임 만들고 싶지?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예전에도 말했잖아. 네가 생각해낸 게임은 직접 네 손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말이야. 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아무리 착한 녀석이라지만 이 상황에는 아마 독서를 퍼부을 테죠. 그와 동시에 저에게 잘해주던 것도 끝날 것이요. 현재 아무 사이도 아닌 저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건 아마 녀석의 남편의 회사에서 제가 무척이나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런 것일 거고요. 그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녀석의 독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녀석이 그러더군요. 그러면 회사에서 나가서 네 게임을 만들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 말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녀석이 말하더군요. 열심히 해봐.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을 테니까. 그에 정말 울컥하더군요. 사실 제가 지금 회사를 나간다고 하니까 부모님마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계속 다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제 부모님마저도 못 믿는 저를 녀석은 믿어 주었습니다. 정말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들더군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눈물이 정말 쏟아지더군요. 녀석은 어떻게 저를 저렇게 믿어주는지 말이죠. 아니, 사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방황하고 있던 시절에도 녀석은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죠. 부모님마저 꼴통 취급하던 저 보고 할 수 있다면서 말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고마운 녀석이었죠. 하지만 이전과 지금은 다른 점이 있었죠. 고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제가 하는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하죠. 게임을 만드는 동안은 엄청나게 긴 개발 기간이 필요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들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았다지만 역시나 그건 무리였죠. 그의 녀석이 저를 빤히 보더니 말하더군요. 역시 돈이 문제구나.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너도 알지? 우리 집 돈 꽤나 있는 거 내가 지원해 줄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 녀석 집은 평범한 중산층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있다니. 여기 봐봐. 제가 못 믿는 눈치이자 녀석은 제게 은행 앱을 보여주더군요. 거기에는 정말 많은 액수가 들어있긴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어 저는 녀석을 쳐다봤죠.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너는 네 꿈을 위해서 달려봐. 넌 무조건 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저는 녀석을 한참 동안이나 쳐다봤죠. 분명히 자기 남편의 회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나에게 잘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제가 회사에서 나가고 경쟁 회사를 차릴 텐데도 녀석은 저를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많은 돈이 왜 녀석의 통장에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갔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생각하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정말 염치 없지만 녀석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은혜는 꼭 갚을게. 그래, 나중에 나 꼭 호강시켜줘. 녀석이 배시시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 미소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 자본금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제 게임 회사를 차리기 위한 준비들을 하기 시작했죠. 필요한 장비들과 인력 등 정말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회사를 차리는데 절차도 상당히 복잡했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되었죠. 정말 기뻤죠. 이제 드디어 그렇게 꿈꾸던 제 회사를 차렸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죠. 게임을 어떻게든 잘 만들어서 세상에 알려야 하니 말입니다. 그 뒤로는 정말 거의 하루 종일 회사에서 지냈던 것 같네요. 자동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 녀석과 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 점은 너무 아쉬웠지만 지금은 그 정도로 몰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밤에 눈이 감길 때 즈음에는 책상에 엎어져서 자고 눈을 뜨면 바로 개발을 시작하고 정말 하루 종일 개발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지치지 않더라고요. 정말 온전히 제가 만든 게임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오히려 기뻤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저희 그런 열정을 보고서는 정말 열심히 해주기 시작했고 말입니다. 그렇게 거의 몇 개월간 게임 개발에만 매달렸고 저희는 성공적으로 게임 개발을 성공할 수가 있었죠.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 게임을 세상에 내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뒤로는 저희 게임을 배급해줄 배급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아했죠. 모든 게임 배급사들이 저희에게 배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만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임 심의도 문제없이 통과했고 게임 완성도 측면에서도 꽤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정말 절망스러웠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이전에 제가 다니던 게임 회사에서 제가 만든 회사에 고소를 걸었더군요. 내부 정보와 인력을 빼돌려서 게임을 만들었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게임은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구상해오던 게임이거든요. 제 회사의 인력들도 그 회사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고 말이죠. 사실상 말도 안 되는 땡깡이었죠. 법정에 간다면 저희 회사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었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죠. 소송은 거의 몇 년이 걸릴 테고 그동안 막대한 유지 비용도 들 것이고 지금 만든 게임도 트렌드에서 한참 뒤처져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 회사는 사실상 끝이었죠. 정말 좌절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개발했고 배급만 하면 성공할 자신이 있는데 정말 너무 좌절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앞에서 회사 대표가 힘든 티를 낼 수는 없죠.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날은 정말 평생 마시지도 않던 술을 연신 들이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녀석의 집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끽, 얼마 지나지 않나 녀석이 나왔습니다. 녀석은 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짓더군요. 웬일이야? 그에 저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죠. 이내 말했습니다. 망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그래서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죠. 녀석의 남편이 우리 회사 게임에 소송을 걸어서 배급사에서 다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던 막대한 개발비는 물론이고 평생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으로 돌아갈 거라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사실상 한탄에 가까웠죠. 녀석이 이걸 해결해줄 수도 아니 해결해줄 이유도 전혀 없으니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녀석의 남편의 회사에는 이게 이득이었으니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되게 해줄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녀석이 그걸 해결해줄 방법이 전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아니 사실 해결해줄 방법이 있다고 한들 해결해주면 오히려 자기 손해고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녀석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줄 테니까. 저는 그 당시에 녀석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별반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녀석의 남편의 회사에게는 꽤 큰 타격일 테니 말이죠. 그렇게 다음날에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무언가 평소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원래라면 자리에 앉아서 일하고 있을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웅성웅성 대고 있었더군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듯 싶었죠. 더 정확하게는 무척이나 나쁜 일이 생겼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직원들에게 다가갔죠. 그러자 직원들이 저를 보고서는 멍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대박입니다.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갑자기 대박이라니. 그 순간 머리에서 온갖 가능성들이 생각나더군요. 대체 뭐가 대박이라는 건지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도통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 말하더군요. 저희 회사에 걸린 소송이 취소되었답니다. 그 말에 놀라 저는 황급히 컴퓨터를 봤죠. 그러니 정말 저희 회사에 걸린 소송들이 취하되어 있더군요.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내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설마 녀석이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준 건가?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하지만 우선은 그건 미뤄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배급사를 찾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저희는 그 뒤로 수많은 배급사들에게 연락을 넣었고 그 결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배급사의 게임을 런칭할 수 있게 되었죠. 그날에는 정말 직원들과 저 모두 기쁨의 소리를 질렀죠. 정말 너무나도 기뻤거든요.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일이 풀리게 되니 정말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건 바로 그 녀석 덕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녀석이 좋아할 만한 와인을 사서 녀석의 현관 문 앞에 섰죠.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갑자기 안에서 큰 소음이 들리더군요. 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여보, 잠깐만 진정해봐. 그러니까. 녀석의 남편과 녀석의 목소리였죠. 아마 엄청나게 다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가서 말리려고 했죠. 하지만 다음 말을 듣고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 누가 멋대로 소송 취하하래? 그러라고 내가 너 대리인 자격 준 줄 알아? 도저히 그 현관문이 두드려지지 않더군요. 바로 그들이 싸우고 있는 원인은 저 때문이었으니까요.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말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저 때문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저 회사에 넣어? 너 뭐야? 당장 말 안 해? 정말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지금 괜히 들어갔다가는 모든 게 망쳐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게임 런칭에 성공하고 그 게임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그 뒤로 녀석을 데리러 와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뒤로는 다시 게임 개발에만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녀석과 녀석의 남편의 이혼 기사가 떴더군요. 녀석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떻게든 성공해서 녀석을 호강시켜 주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완성된 게임에 오류가 있는지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보고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보고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의 첫 오픈 날이 되었죠. 수많은 직원들과 한 곳에서 모여 저희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뜨고 있었죠. 이게 무조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녀석의 큰 은혜를 갚을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오픈한 지 1시간이 되었지만
저와 저희 직원들 모두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동시 접속자 수보다 한참이나 낮은 수치가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저희의 기대치를 한참이나 못 미치는 실적에 저희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저도 정말 마음이 무거웠죠.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녀석은 그렇게나 저를 믿어줬는데 이렇게 된다면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성공해야만 녀석을 데리러 갈 수 있는데 정말 너무 좌절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체 뭔가 싶어서 봤더니 저희 동시 접속자 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죠.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싶어서 찾아보니 어떤 커뮤니티에 저희 게임 홍보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게다가 그 게임 회사글의 조회수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마 저 글 덕분인 듯 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홍보를 준 기억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홍보글의 닉네임이 어째서인지 익숙하더군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골똘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글 덕분에 저희 게임은 엄청나게 많은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할 수 있었고 신기록을 세울 수가 있었죠. 드디어 제가 그토록 바라던 성공이라는 걸 하게 된 것이었죠. 정말 짜릿했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게임을 세상에 내보냈을 뿐 아니라 그게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다니 말입니다. 정말 너무 짜릿했죠. 이제서야 저는 녀석을 데리러 갈 수 있었습니다. 녀석이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저는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죠. 이내 한 여성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아함을 감출 수가 없었죠. 처음 보는 분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죠. 여기 살던 여자는 어디 갔냐고. 그분은 짐짓 고민하시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시고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본가로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황급히 녀석의 본가에 가서 문을 두드렸죠. 그러니 이내 익숙하신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꾸벅 인사를 드렸죠.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 두 분은 저를 보더니 짐짓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저를 골똘히 쳐다보고서는 알아보시더라고요. 너 설마 민호니? 네. 정말 반갑다. 이게 얼마만이냐? 제가 정말 쥐뿔도 없던 시절에 나름 잘 보이겠다고 분수에도 맞지 않는 와인 선물을 사들고 갔었거든요. 그 덕분에 녀석의 부모님의 뇌리에는 제가 박혀 있었겠죠. 어서 안으로 들어와. 그 두 분은 저를 반갑게 안으로 맞아주셨죠. 그 뒤로 저희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말입니다. 정말 이야기가 끊기지 않더라고요. 웃음꽃도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정말 너무 기뻤죠. 그리고 저는 이제 슬슬 본론을 꺼냈습니다. 혹시 지연이는 어디 있어요? 그의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나가서 혼자서 살고 있어.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혼을 하고 본가로 돌아왔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집에서 지낼 수가 없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있는 돈을 전부 모아서 현재는 예전부터 그렇게 차리고 싶었던 학원을 하나 차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 학원을 성공시키기 전에는 절대 집에 들어오지도 않겠다고 말이죠. 저의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죠. 제가 도와주면 되겠네요. 그의 두 분이 손사래를 치시며 말했습니다. 원래 두 분도 그러려고 하셨는데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로지 자기 손으로만 이루고 싶다고 저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올바를 수가 있는지 녀석이 제 첫사랑인 건 정말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죠. 저는 그 뒤로 녀석의 학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죠. 정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했는지 규모는 꽤나 컸죠.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오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현재 녀석의 자금 상태는 상당히 빠듯한 상태였죠. 조금만 더 지나면 버틸 수 없을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결할 방법은 있었죠. 문제의 원인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녀석이 차린 학원은 규모는 꽤 있었지만 위치가 워낙 외진 곳이었기에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죠. 사실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듯 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많았지만 고민이 무척이나 되었죠. 녀석에게 내가 도와준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정말 무척이나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좋은 생각이 들었죠. 그 근처에 있는 학교들의 전교 1등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저희 회사 재단에서 주기로 약속을 했죠. 대신 그 학원에 가서 수업을 한 번만 들으라고. 그의 녀석들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아무리 장학금을 주신다고 해도 그건 좀. 그에 제가 말했죠. 마음에 안 들면 한 번만 듣고 그만둬도 된다고 말이죠. 녀석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학원에 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녀석의 부모님께 전화를 받았죠. 녀석이 무척이나 기뻐했다고, 이 기회를 무조건 잡을 거라고, 게다가 자기는 자신도 있다고 말이죠. 정말 뛸 듯이 기뻐했다고 말이죠. 그 뒤로 정말 녀석의 말대로 전교 1등 학생들은 꾸준히 학원에 나가기 시작했죠. 그의 학부모 모임에서도 그 학원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답니다. 그래서인지 그 학원은 이내 수많은 학생들로 붐비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녀석이 정말 뛸 듯이 기뻐했죠. 이제 드디어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말이죠.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마치 제 일처럼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졌죠. 그런데 아무래도 회사 규모가 커지다 보니 녀석 혼자서 모든 학생을 감당할 수 없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녀석이 새로운 강사를 구하기 시작했더군요.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녀석은 강사를 구하지 못하더군요. 이내 녀석의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자기 눈에 안 차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저 사람들이 강의를 하면 지금까지 힘겹게 모아왔던 학생들이 다 떠날 거라고. 그렇다고 자기 눈에 차는 강사들을 데리고 오자니 그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그래서 요즘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여기서 날려야 하냐면서. 이건 제가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일이었죠. 저에게 돈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 분야에서 유명하고 실력이 좋은 강사들을 추려서 직접 대면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막대한 금액을 제공해주며 저 학원의 출강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조건을 덧붙였죠. 출강하는 학원에는 이 말은 절대 하지 말고 그냥 그 학원의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서 오게 된 거라고 말이죠. 그들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묻더군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말이죠. 저 같아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했죠. 그 뒤로 그 선생님들이 출강하기 시작했고 녀석의 학원의 규모는 이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죠. 부산, 대구, 서울 정말 많은 지역에 체인점을 세웠습니다. 두 분 부모님께 들었는데 온전히 자신의 손으로 이런 성취를 이룬 것에 정말 너무 기뻐하며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이제서야 제가 녀석의 옆으로 찾아갈 차례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녀석의 학원에 꽃다발을 들고 찾아가려고 했는데 막상 발이 떼지지가 않더라고요. 만약 녀석에게 찾아간다면 지금까지 있던 모든 일들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녀석이 자기 일로 성취한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제 덕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찾아가지 않자니 녀석에 대한 제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연이 올라가고 나서 댓글을 참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사연자분의 뒷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알림을 받으셔서 시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